안녕하세요, 피해복지입니다. 여러분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고 많이 고민하고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하려면 그렇죠, 공짜는 아니죠. 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다들 없다 보니까 그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추적 60분 얘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방송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2의 강남 땅을 팝니다. 기획부동산의 덫이라고 나왔고, 국내 최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실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환불받은 내용이 방송에 공개됐어요.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변호사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에 대해서 통장 내역까지 이렇게 딱 찍어서 나온 거예요. 그걸 한번 제가 공유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객관적으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뭔가 의뢰하거나 뭔가 이렇게 선임하거나 할 때 비용에 대한 기준이 이제 그쵸, 다들 노하우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방송에서 2018년도에 그쵸, 그 당시에 방송에서 이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해놓은 내용이니까 대략 이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도 뒤지고 저들 본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니면 다른 변호사님들이 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렇지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잖아요. 사실상 그 피해자들이 되게 궁금하고 투자자들이 되게 궁금한 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민감하거나 알아봐야지 내가 이제 기준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자, 일단 변호사 비용도 제가 이제 100% 알지를 못하니까 이 방송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어디 가나 이렇게 검색해보면 추적 60분 기획부동산의 덫 치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아무 변호사보다는 이제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특히 이제 기획부동산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사기 사건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약간 우리 이제 이 이과 문과 느낌 차이는, 저희 문과 출신이니까 차이는 그거예요. 이제 이과나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이라 그래갖고 오직 그 한 우물만 파잖아요. 뇌 아니면 신경, 요즘에 더 세분돼 갖고 이제 팔목, 어깨 계속 이것만 연구하는 거죠. 어깨만. 근데 그렇게 해서 10년, 20년이 지나면 다른 의사지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가물가물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전문적으로 어깨 전문이라고 하면 여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변호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집중적으로 하나만 연구를 해서 여기에 이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서 이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의사처럼. 근데 마찬가지로 이왕이면 기획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주는 변호사나 로펌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뭔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내가 이제 갖고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야 접근하기 쉽다는 거죠. 자, 하여튼 거기서는 각 변호사나 로펌 사무실의 영업비밀이라 저도 거기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방송에서 고맙게도 알려줬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방송 내용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왜냐면 제가 그 전체 60분 정도, 50 몇 분 정도에서 관련된 내용만 이제 1분 정도로 딱 잘라놨으니까 블로그 고정 댓글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블로그 통해서 한번 그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100% 투자금을 환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나중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은 할 텐데, 사건 개요는 그래요. 그분이 이제 기획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했고, 그 중에서 1심에서 형사 고소를 전부 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고소를 했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되면서 징역형이 나오면서 법정 구속이 된 거예요. 2심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합의를 보면 형량을 줄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면서, 합의라는 게 뭐예요? 사기당했으니까 그 땅 돌려주고 돈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비슷해요. 제가 이제 매매 솔루션을 완성을 하면 가끔 이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약 해제로 이렇게 등기를 넘긴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계약 취소, 계약 해제를 통해서 전부 다 땅을 돌려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오늘 주제는 그 내용, 사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이 과연 얼마나 나오냐, 이거를 지금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거니까. 11건을 돌려받았고 투자 금액은 1억 9,200만 원이었어요. 돌려받은 금액이. 그 다음에 거기서 변호사 수수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22%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이거는 성과보수잖아요. 돈을 돌려받은 거에 대한 22%를 받은 거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변호사를 처음에 선임할 때 성공보수로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통상 일반 개인 변호사는 최소가 330부터, 그 다음에 로펌은 550부터가 이제 선임 비용의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각 변호사 사무실에 따라서 틀리니까 이거는 그냥 통상 이렇다고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찍어서 이거라는 말은 아무도 못하는 거니까 이런 느낌, 이 정도 금액이구나 느낌을 받으시라는 마음으로 알려드린 거고. 자, 그래서 환불 금액에서 변호사 성과보수 1억 9,200을 돌려받았고, 성과보수 22% 4,240만 원을 성과보수로 냈어요. 1,000만 원이 넘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 공부 어렸을 때 좀 많이 열심히 할 걸 그랬습니다.
확실히 공부를 잘해야 돼요. 사람은 똑똑해야 돈을 잘 벌습니다. 되게 부럽습니다. 뭐 돈도 많이 벌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마운 일을 해준 거거든요. 그거 알다시피 그 땅 갖고 있어도 제가 비싼 쓰레기라고 가끔 하잖아요. 맞아요. 그 땅 갖고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도와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와준 비용에 대한 감사의 수고료를 받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보니까 로펌이라 선임비용 그냥 최소 비용 550이라고 잡고 성과보수 4,224만원, 총 비용은 4,774만원입니다. 피해 금액이 1억 9,200이었는데 성과보수로 거의 5천 정도를 내는 거죠. 대략 한 25% 정도가 변호사 비용으로 나갈 마음을 먹고 이거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정도 수수료를 내고 빠져나올 수만 있으면 절대 아깝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 변호사 로펌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솔직히 그 피해자분 그 돈 포기하고 있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진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선택의 폭이 엄청 많지는 않아요. 내가 사기당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법적 조치를 해야 되고 변호사님을 찾아가야 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잖아요. 저처럼 이거를 뭐 매매 솔루션이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요. 공인중개사 따위가 이런 걸 진행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사기라 그러면 뭘 떠올린다? 그렇죠. 그걸 떠올 수밖에 없어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고소,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 아니면 내가 직접 작성해서 고소, 이거밖에 떠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한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상담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잘 접근을 못 한다는 거죠. 자, 이분의 이제 경험담을 이제 들어보면, 그래서 이분은 뭐 자기가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식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일단 스스로 피해자라고 인식을 했고,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빠져나온 사례입니다. 저는 솔직히 잘했다고 봅니다. 뭐 25% 정도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맞죠. 근데 대부분 돈을 좀 많이 여유롭게 가지신 분들은 25% 수수료가 크게 뭐 작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이 공유지분으로 땅을 샀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5천만원, 3천만원 정도 비용으로 이제 그 땅을 샀는 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25%면 1,000만원, 1,500이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는 좀 비용이 이제 되게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면 갑자기 이제 궁금하겠죠. 그러면 야, 너 매매 솔루션 한다면 네 비용은 얼만데? 당연히 그분들 변호사님보다는 훨씬 적겠죠. 당연히 적겠죠. 어떻게 그분들하고 비용을 같이 받겠습니까, 저희가 말하는 건 약간 이게 비밀스럽게 뭔가 이렇게 영업의 비밀인 것처럼 잠깐 하고, 확실한 건 금방 여기 언론에 공개된 것보다 확실히 저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구조상. 자,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변호사 비용, 이 매매 솔루션이 아니라 실제로 언론에 공개됐던 변호사 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할게요. 공유지분 투자 사기 패턴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공유지분과 2배 이상의 폭리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개가 발견되는 순간 일단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주변에 변호사분들 찾아가도 좋은데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움직여서 어찌됐든 간에 비싼 쓰레기가 된 공유지분, 2배 이상의 폭리가 돼 적용된 토지를 어찌됐든 간에 치우고 뭘 해야 된다?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된다. 그 회수한 투자금을 갖고, 뭐 지금 금리 엄청 비싸잖아요. 뭐 대출을 갚던 아니면 뭐 이걸 갖고 있다가 다른 투자를 하던 간에 일단은 실패한 투자를 어떻게든 간에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어야지, 그냥 사기라고 언젠간 오르겠지, 존버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조만간에 다른 책을 쓴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책에도 분명히 10년이 넘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통계가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거기도 95%는 아무것도 못해요. 5%는 어떻게든 매매를 해서 빠져나왔겠지만 95% 이상은 아마 재매각을 못한 상태로 그 땅에 그대로 묶여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나중에 제가 책을 발간하고 나면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때가 확인하면 될 겁니다. 자, 아무튼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고 느끼시면 스스로 하시면 돼요. 안 되면 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고민 한번 해보시되, 기준은 잡아야 된다. 그냥 25% 정도 내가 포기하고 이거를 접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못할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4분의 1 손해 보더라도 나머지 75%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언론에 공개된 업체가 모르겠어요. 변호사 업체가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을 했겠지만 싼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비싸도 25%라는 마음을 먹고 알아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피해 회복지였습니다.